지금부터 이제 진행을 하겠고요. 자, 이거는 이제 빼버리고. 자, 제가 지금 그 강의 자료 올려놓은 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음 주 것도 다 올려놨어요, 그냥 제가. 그래서, 15주에 대한 내용은 뭐 별건 아니고, 15주에 대한 내용은 그냥, 1세대 이동통신망에서 5세대 이동통신망까지에 대한 서머리 버전이에요, 그냥. 그래서 간단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전체적인 리뷰랑 같이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진행된 거를 보게 되면 그 앞에 쭉 했었던 내용도 있긴 했었는데 일단 여러분들한테 그 VoIP에 대한 내용도 좀 설명을 했었고 IMS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설명을 했었던 것이 이제 QS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LTE 그 캐리어 애그리게이션 하는 LTE 프로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했었어요. 이런 내용을. 그 다음에 5G 뉴 레이디오라서 주파수에 대한 거, 그래서 서브 6GHz를 나눠가지고 이걸 나눠가서 우리가 이제 3.5GHz하고 다음에 밀리미터 웨이브 파형에 대한 것이 밀리미터 웨이브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30GHz 정도가 이상이 돼 줘야지 밀리미터 웨이브의 영역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28GHz 주파수 대역에 대한 걸 가지고 정의되어 있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IoT하고 IPTV 내용도 말씀드렸고요. 좀 생소할지 모르겠으나 여러분들한테는 그 CDN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근데 이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방향이 되게 큽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IoT랑도 같이 맞물려서 발전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IoT 같은 경우 뭐 디바이스가 있는데 이 디바이스의 데이터에 대한 걸 모아가지고 저쪽 어디인지 서버에다 그 저장을 해야죠. 되게 이제 클라우드 상황에 대한 클라우드 서버 이렇게 되는데 만약 이 IoT 디바이스가 그냥 이 통신망에서 직접 일로 보낼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대개 요구해야 되는 것이 여기 중간에 있는 IoT 게이트웨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쪽에서 이제 전송이 되는 그런 기술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쪽 코어망에 대한 것이 꼭 5G 아니어도 4G LTE망이어도 되고 사실 5G망에서는 기본 서비스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IoT에 대한 장치가 쭉 나오게 되면서 나오는 것이 이제 빅데이터.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였고, 이 빅데이터 모아서 이쪽에서 이제 이거에 대한 AI 기법을 쓴다든가, 그래서,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 등에서 그거에 대한 필요한 향후 상황에 대한 프리딕션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걸 정책에 반영하거나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IoT 얘기하게 되면 이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것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된 것에 가장 대표적인 것에 최근에 나와 있는 것이 아마존 웹서버가 조금 요것이 제일 많아요. 아마존 그 스피커 있잖아요. 그 AI 스피커라고 하는 거가 거의 이런 상황에 대한 걸 가지고 하고 저쪽에서 홈 네트워크 제어에 대한 것도 하고 뭐 이런 식의 네트워크 발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11주 차에서 한 내용이, 포인트가 또 어디 갔나? 포인트가? 여기 있구나. 요 내용을 했어요. 저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것에 네트워크 펑션 버추얼라이제이션이 텔코 상황에서 이 소프트 디파인 네트워크로 텔코 네트워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5G 코어 네트워크에 대한 내용까지 설명을 했었습니다. 사실 새로운 컨셉으로 따지면은 이 클라우드하고 네트워크 펑션 버추얼라이제이션은 조금 새로운 컨셉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3학년 때 배운 교과목에서 갑자기 점프업 해가지고 좀 너무 갭이 좀 있을지 모르겠으나 기본적인 그 수업 시간에 배웠던 그 내용
기초로 해서 나온 기술이에요. 그래서 네트워크 펑션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컨셉 자체가 나오면서 네트워크 전체적인 터폴로지가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5G 이 코어 네트워크도 보면은 이 네트워크 기능 블록마다 이렇게 기능 블록마다 여러 개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인터페이스 막 이렇게 막 나와 있던 것이 그냥 서비스 베이스 네트워크 아키텍처.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해놓고 하나로 그려놓은 것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네트워크 형상은 사실 클라우드 상황으로 다 바뀝니다. 그래서 5G 코어 네트워크에 대한 네트워크 보면은 이제 클라우드 상황이 다 나와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있었고, 저희가 지난주, 이번 주 여러분이 보신 거는 그 이제 5G 레이디오 액세스 네트워크 파트에 대한 거 하고, 5G 모바일 네트워크 시나리오 몇 가지에 대한 내용, 이렇게. 그래서, 진짜 망 구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진짜 B2B 시장에 대한 거, 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주로 요 내용 중심으로 설명을 좀 말씀드리고, 중간중간에 앞에 했었던 내용도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G 레이디오 액세스 네트워크에 대한 얘기 딱 하게 되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이제 지노드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지노드비. 뒤에 자료가 있으니까 좀 이따 같이 보기로 하겠어요. 이 5G 레이디오 액세스 네트워크 아키텍처가 보면 센트럴라이즈드, 클라우드 랜, 버추얼 랜. 이 버추얼 네트워크라는 게 네트워크 펑션 버추얼라이제이션 그 컨셉이 이쪽에 들어와서 이쪽에 구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게 non standalone. standalone이라고 하게 되면은 5G only예요. 5G only. 근데 5G 요 전체 하나로 독립될 때까지는 언제 될지 모르니까 얘가 4G랑 같이 그래서 LTE를 같이 해서 5G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액세스에 대한 것을 우리가 그 EU트라라고 그러죠. EU트라. 그 다음에 여기가 뉴 레이디오를 쓰는 거. EU트라. 이게 이제 3G의 액세스 네트워크. 3G 레이디오 액세스 네트워크가 유트라입니다. 유트라. 그 다음에 이제 4G의 액세스가 이볼루션 유트라예요. 그래서 EU트라 하고 요 NR. 그래서 EN. 그 다음에 듀얼 커넥션. ENDC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몇 가지 듀얼 커넥션 하는 방법이 몇 가지 많습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은 뭐 와이파이랑 5G랑 같이 또 듀얼 커넥션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게 또 확장이 요걸 조금 보게 되면은 전체 이제 매크로셀에서 이제 스몰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것이 여기에서 본 매크로 스몰셀에 대한 컨셉이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단말 자체가 이게 매크로에서 있을 때는 그냥 5G만 받다가 이 안에 들어와서는 뭐 예를 들면은 여기 와이파이만 받을 수도 있고 혹은 와이파이도 받고 5G도 같이 받고 뭐 이런 서비스가 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픽스드 와이어리스 액세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ADSL 한번 생각해 보면 ADSL이라고 하는 것 자체 혹은 뭐 빌딩 이런 데 같은 경우는 ADSL은 코엑셀 케이블 하나 들어와서 댁내에 이렇게 이게 집입니다. 집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빌딩 같은 경우는 옵티컬 파이버 해가지고 큰 빌딩에 이제 내부 와이어링 통해 가지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들어가죠. 여기가 액세스인데 픽스드죠. 여기가 픽스드 해서 쓰는 이게 위치가 이동할 일이 없잖아. 근데 이 부분을 와이어리스로 하는데 5G로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떤 집이라든가 혹은 빌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걸 와이파이 5G 액세스에서 한다면, 근데 이게 움직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빔포밍을 쓰게 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빔포밍을 쓰게 되면 뭐 이쪽 주파수 서로 쉐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해서 쓰니까는 상당히 그 효율성이 좋아지겠죠.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게 주파수가 높아지면 좀 단점이 있어요. 주파수 대역이, 그러니까 3.5기가를 쓰면은 전혀 좀 덜 할 텐데, 예를 들면 28GHz를 외부에서 쓴다. 아웃도어에서 쓴다. 그럼 28기가에 대한 것이 거의 여기에 대해서 딱 요 둘 사이에서 라인 오브 사이트 딱 잡히고 나면은 큰 문제 없이 그냥 계속해서 쓸 수 있을 거야. 여기 라인 오브 사이트가 딱 잡히고 나면. 근데 예를 들면 여기 만약에 뭐 비보단 눈이 온다. 그럼 눈에 대한 입자로 해서 이 파장이 약간 충돌이 나가지고 얘가 간섭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약간 로스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빔포밍 써가지고 라인 오브 사이트 잡힌 상태에서 28GHz 쓰더라도 약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3.5기가 써서 그냥 빔포밍 써가지고 픽스드 와이어리스 액세스 쓰게 되면 상당히 좋을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 중요한 내용은 좀 말씀 다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노드비, EN 지노드비에 대한 내용을 좀 간단히 제가 설명을 좀 할게요. 이제 2G, 3G에서 네트워크를 보게 되면은 2G 같은 경우 이제 교환망 자체는 이제 MSC라고 하는 교환기인데 교환기에 대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3G 같은 경우는 SGSN이라는 장치 통해 가지고 이제 코어 네트워크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쪽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쪽이 이제 코어 네트워크예요. 근데 우리가 보는 기지국이라고 하는 것이 2G에서는 베이스 스테이션이라고 그랬어요. 베이스 스테이션. 베이스 스테이션이라고 했고 이게 몇 개가 쭉 있고 얘가 RF에 대한 것을 좀 컨트롤하고 있는 BSC라는 것이 있어갖고 얘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물론 이제 BSC가 여러 개 묶이고 BSC 여러 개가 이렇게 물리고 한 BSC는 또 BS 혹은 BTS라고 그래요. BTS? 그 BTS가 아니고 여기는 베이스 트랜시버 시스템인가? 서브 시스템인가? 그래요. BTS 약자가.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컨트롤러예요. 컨트롤러. 이 컨트롤러라고 하는 것이 무선에 대한 컨트롤러라고 하고 있고 우리가 컨트롤 플레인하고 유저 플레인에 대한 거 했었잖아요. 이건 컨트롤 플레인에 대한 장치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2G에 대한 망이고 3G망에서 보게 되면 3G망 같은 경우는 이쪽에 대한 것을 노드비라고 합니다. 노드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노드비가 이제 여러 개가 있는 것이고요. 이거를 컨트롤하는 것이 레이디오 네트워크 컨트롤러 RNC라고 하는 기능 블록이 있어서 통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들어가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요 RNC라고 하는 것도 무선 구간 컨트롤하는 거야. 제어. 이렇게 돼 있어요, 무선세가. 그래서 2G, 3G망에서 큰 이슈가 그 당시에 여기는 뭐 와이드밴드 CDMA라고 하는 것은 기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우리는 CDMA 기술, 그 다음에 유럽은 TDMA, 그 다음에 그 디지털 엠스 미국 같은 경우 뭐 이런 무선 기술 가지고 쓴 거였고 3G에서 와이드밴드 CDMA라고 하는 기술을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쭉 발전을 했었어요. 근데 4G망은 이거 그림을 쓸 때 이 코어망 4GC라고 쓰죠. 4GC 코어망 딱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보는데 그냥 이노드비 끝. 5G망도 보게 되면 여기 지노드비 끝.
오히려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가 이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 부분이 되게 간단해졌어요. 프로토콜 펑션 블락으로 놓고 보면 되게 간단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LT 주파수고 여기 이제 OFDM 쓰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단말들이 이렇게 쓰는 기능 블락 이게 전부 다예요. 그럼 얼추 보면은 저 컨트롤러 이게 다 어디 갔지? 전부 다 이 이노드 B 이 안에 다 여기에 다 그려져 있습니다. 이노드 B. 그래서 이렇게 딱 놓고 나서 보면은 이제 스탠다드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구현상의 문제로 바뀌었어요. 구현상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노드비에 대한 거를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 안에 대한 거를 보게 되면 상당히 이제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쪽에 RRH 그다음에 BBU 뭐 이런 식의 것이 이제 들어있고요. 지노드비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면은 이쪽을 무선으로 썼으니까 RU 이쪽이 DU 이쪽이 CU 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요 요렇게 해서 이제 코어망 연결돼 있을 때 이제 4G 코어망 연결될 때 이쪽은 이제 백홀 요 앞홀 프론트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장치를 보게 되면 여기가 프론트홀 여기 미들홀 여기 백홀 여기 5G 코어 이런 식의 망으로 이제 그려지게 됐어요. 망 그림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이 거리 자체도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또 이거야지. 우리가 보면 4G망에서 보게 되면은 그거 했죠. 우리가 유저 플레인하고 컨트롤 플레인하고 분리했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유저 플레인하고 컨트롤 플레인에 대한 세퍼레이션. 그래서 컵스에 대한 컨셉이 그대로 나옵니다. 컨트롤 유저 플레인 세퍼레이션 하는 컨셉이 그대로 여기서도 똑같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수리지망, 이 스토리 보면 이 수리지망서부터, 수리지망에서 큰 시나리오에 보게 되면 여기는 클라우드에 대한 것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근데 이 4G 네트워크에 이 4GC서부터 여기서 이제 클라우드 컨셉이 들어와요. 이 클라우드 컨셉이 나오고 네트워크 펑션 버추얼라이제이션 컨셉이 이때부터 들어와요. 왜? 시대적으로 클라우드 2000년대부터 들어왔걸랑요. 그러니까 2010년, 그러니까 그 아마존 웹서버가 2005년인가 4년 시작했고, 그다음에 MS도 2010년, 구글도 2011년 뭐 이래요. 시작한 포인트가. 근데 4G가 2010년이잖아요. 2010년. 2010년. 3G가 2000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4G를 맨 처음에 디파인 할 때까지만 해도 클라우드라든가 네트워크 펑션 버추얼라이제이션 컨셉이 막 같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맨 처음에 별도로 하다가 그 컨셉 자체가 이제 점점 들어와서 얘가 들어가는 포인트가 이 포인트가 또 어디 갔나 여기 밑에 가 있네. 여기 있네. 이제 여기 네트워크 펑션 버추얼라이제이션 컨셉이 여기 들어오고 여기 클라우드도 이쪽에 약간의 이제 엣지 클라우드가 컨셉이 이쪽에 들어오게 되고 뭐 지노드비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노드비에 대한 거는 여기는 엣지 클라우드하고 네트워크 펑션 버추얼라이제이션이 다 같이 들어와요. 그냥 스탠다드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G 그릴 때만 하더라도 그냥 네트워크 펑션 버추얼라이제이션 클라우드하고 무관하게 네트워크 펑션을 4G는 그렸어요. 근데 5G에서는 네트워크 펑션 버추얼라이제이션 하고 클라우드를 컨셉을 고려해서 스탠다드를 잡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보셔야 되는 것이 이제 많아진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 기능들도 있긴 하지만 5G망을 공부한다. 5G망을 내가 이해하겠다. 이제 5G만 딸랑 이해하게 되면 야 4G에서 단순하게 5G에서 온 거야 라고만 보시면 안 되고 클라우드에 대한 컨셉도 보셔야 되고
네트워크 펑션 버추얼라이제이션도 보셔야 되고, 소프트 디파인드 네트워크에 대한 컨셉을 아셔야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IoT 컨셉에 대한 것도 아셔야 되고, 뭐,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러면서 뭐 자율주행차에 대한 내용도 들어오고, 이 4G가, 5G가 단순하게 4G에 대한 것만 알고 나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의 5G망은 어떻게 보면은 거의 이제 지금부터는 진짜 여러 망의 코어망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게 지금 그거예요. 그 이노드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4G LTE의 이노드비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그림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무선 기지국에 대한 것이 있고요. 안테나가 있습니다. RRH가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것이고요. 이쪽에 이제 교환기입니다. MSC라고 썼는데 사실 모바일 스위칭이라는 용어는 2G, 3G에서 나오는 용어가 되겠죠. 자, 어지간 뭐 MSC라고 쓸게요. 그 교환 쪽에 코어망이에요. 4G 코어. 4G 코어라고 쓸게요. 4G 코어. 4G 코어에서 쓰고요. 망 구성 자체를 그리면 이제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죠. 보게 되면 CPRI, Common Public Radio Interface 에서 60m까지 올라가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BBU 장치가 있습니다. 베이스밴드 유닛 해가지고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01010로 떨어지고 여기 라우터 장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로 되고 이 라우터하고 여기에 4G하고가 이더넷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 네트워크 형성 자체가 액세스 네트워크예요, 진짜. 액세스 네트워크가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일반 IP 네트워크 나누듯이 나눌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얘가 여기에 라우터가 셀 사이즈에서 바뀌어가지고 베이스밴드 파트가 포인트가 또 어디 갔어? 일로 온 거야. BBU가 일로 온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는 다크 파이버, WDM 해서 여기 그냥 브로드밴드 시그널이 그냥 전달되는 거야. 그래서 시프리에 대한 것이 60m에서 20여 킬로까지 이제 확장이 됐습니다. 그 20여 킬로면 엄청나게 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런 장치들 다 한때 모아가지고 이제 호텔이 됐습니다. BBU 호텔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EPC라는 게 4G 코어예요. 이볼브드 패킷 코어 네트워크. 그래서 S1 인터페이스가 거기, 여기 인터페이스가 S1이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한 거야. 무선에 대한 것이. 그래서 과거에는 뭐 베이스 컨트롤러, 뭐 라디오 액세스 컨트롤러가 있었는데 컨트롤러 없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프론트홀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대한 것을 또 우리가 버추얼라이제이션 언더 BBU 라우터 온 X86 플랫폼, 그러니까 그냥 제너럴 퍼포즈에 대한 걸 써가지고 코츠 환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버추얼 머신 컨셉에 일반적인 X86 머신에 여기 이제 전부 다 뭐 컴퓨터라든가 그 스토리지 네트워크 다 그냥 있는 거고요. 하이퍼바이저가 컨트롤러예요. 전체적으로 버추얼 머신 컨셉으로 다 올라와 있고요. 뭐 각각의 OS라기보다도 전체적으로 위에 그 필요한 기능에 대한 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게 이 그림을 여러분이 이제 쫙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 쉘프라는 용어도 그렇고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지만은 이 교환기를 만들던 사람들 뭐 저도 교환기 딱 만들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제 비마간 그 1층에 지금 막 반짝반짝 돌고 있으니까 그동안 학교 오셨거나 한 번도 못 보셨거나 한 분은 거기 가서 한번 보세요. 그럼 이제 이걸 렉이 이렇게 딱 서 있고 이 렉에 여기를 하나의 쉘프라고 그래요. 여기 쉘프, 이게 쉘프. 근데 지금은 쉘프에다 이 장치를 옛날에 어떻게 돼 있었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보드를 이렇게 꽂았어요. 보드를 이렇게 보드를 꽂았어요. 이렇게 보드를. 근데 요즘은 이 쉘프에 요즘은 거기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장치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장치가 이런 장치인데, 과거 얘기를 좀 하면, 이게 왜 여기서 이제, 이 코츠의 쉘프라는 용어도 나오고, 그림을 왜 이렇게 그렸는지에 대한 내용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과거에는 이 보드 하나하나, 이렇게 보드 하나하나가 그냥 워크스테이션이었어요. 이 코치는 보드 하나하나가 그냥 워크스테이션 보드예요. 그냥 하나 떼어가지고 워크스테이션 보드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PC 보드예요. PC 보드 하나. 그러면 그 하나 보드 하나마다 OS가 올라가 있고, 거기 기능이 다 올라가 있어요. 기능별로. 어? 옛날에는 이렇게 구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장치 하나하나가 OS에다 기능이 다 올라가 있거든요. 지금은 그냥 이것이 이렇게 버추얼라이제이션해서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하나에 그냥 마치 그냥 뭐 장치처럼 하나로 이렇게 딱 돼 있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쉘프에다가 이렇게 보드식 꽂는 식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은 그 OS가 포인트가 또 어디 갔나? 포인트 요렇게 OS의 기능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마치 옛날에 옛날 제가 본 것처럼 이렇게 보드 하나하나에 머신이 하나하나 있는 것처럼 이런 그림이죠. 이렇게 이런 그림이랑 똑같죠. 근데 이제 버추얼 머신으로 그걸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G망에 대한 내용의 그 내용입니다. 이게 기능 블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 제가 이제 에 대한 걸 잘 아는데, 이게 프로토콜 스택을 아이고, 자, 그러면 이제 이 피지컬 있고요. 피지컬이 뭐 RF죠. 뭐 이게 뭐 RF에 대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위에 몇 계층이 있고, 그 다음에 RLC가 있고, 그 다음에 위가 PDCP가 있고, 그 다음에 RRC가 있고, 이게 지노드비 프로토콜 스택이에요. 지노드비 프로토콜 스택이에요. 근데 거의 피지컬, 맥, RLC, 뭐 PDCP, 그 다음에 RRC, 이게 그냥 상위 계층에서부터 로지컬에서 피지컬까지 내려오는 그런 계층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 진호DB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진호DB를 이렇게 분산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에서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RF 피지컬이 하이로우로 나눠져 있고요. 몇 계층, RLC, PDCP, RRC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CU는 위에 이제 딱 같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DU가 여기 있는 거고, 그 다음에 RU가 있는 거지. 그래서 장치에 대한 에 대한 것이 이제 CU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DU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이 여러 가지 RU가 또 이렇게 있고, 이런 형상이에요. 이 형상 자체가. 그 다음에 이것도 나누면은 또 유저 플레인하고 컨트롤 플레인으로 나눌 수 있고, 유저 플레인하고 컨트롤 플레인으로 나눌 수 있고, 이런 형상이 되는 거예요. 형상 자체가.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쓰는 용어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또 포인트를 제가 잃어버렸네. 어디 갔냐? 여기가 프론트홀, 여기가 미들홀, 여기가 백홀. 그래서 여기가 아까 보니까 뭐 20여 킬로, 여기가 한 80여 킬로 정도 돼요. 여기는 좀 짧고. 그러니까는 요것이 여기서 가는 게 한 80여 킬로, 100킬로 정도 될 거예요. 이 최대 거리가. 그럼 20킬로, 20킬로. 상당히 큰 거예요. 그럼 이 CU에서 쫙 커버를 하게 되면 80km, 160km. 그러니까 상당히 넓은 지역을 다 커버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네트워크 형상이 옛날에는 지지국에 대한 것이 조금 뭐 이렇게 했었고, 뭐 교환 쪽이 코어 쪽이 MSC라든가 SGSN이 막 산재 좀 이렇게 좀 많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코어 네트워크가 되게 심플하게 됐고요.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가 더 무게중심이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 다 내려가고, 코어 네트워크가 이제 간단해지는 형태로 5G망이 이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넌 스탠더론에 대한 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 ENDC에 대한 그림이 나오죠. ENDC, EPC에 있고, 이노드비가 있고, 지노드비가 있고.
단말이 이제 LTE도 받고 NR도 받고. 근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데이터 스피드에 대한 얘기할 때 보게 되면 LTE의 1GBps, NR이 최대 20GBps. 이게 아이디어란 내용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LTE가 예를 들면 뭐 1기가까지 아니어도 뭐 지금 데이터 스피드를 예를 들어서 뭐 200mbps를 쓰고 있다. 그러면은 NR을 썼을 때는 뭐 1GBps를 뭐 사용자가 쓸 수 있다. 그래도 좋겠어. 그래도 좋겠어. 근데 이게 우리가 쓰는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코어 네트워크 있고 서비스가 되게 보면 이쪽에 있고 나는 이쪽에 라디오 액세스 쪽에 LTE를 쓰든 뭐 NR을 쓰든 해가지고 내 단말이에서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바틀렉이 이 코어 네트워크 갔다가 오거나 이 서버 쪽에서 여기서 오는 동안에 바틀렉의 딜레이가 크기 때문에 사용자가 쓰는 스피드는 사실 엔드 투 엔드로 놓고 나서 보면 일반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뭐 5G망뿐만 아니라 기존 3G에서 4G망 왔을 때 초창기에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었고요. 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저거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NR 쪽에서 오는 거는 이제 다른 네트워크로 좀 뽑아줘서 충분히 스피드업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죠. 그래서 실은 중요한 게 유저 익스피리언스드 데이터 레이트예요. 유저가 느끼는 데이터 레이트가 실은 더 중요해요. 대개 지금 뭐 통신사업자들이 하는 주파수에 대한 측정에 대한 것이 얼마큼 나왔니, 뭐 좋니, 안 좋니에 대한 거는 단순하게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 요 구간에서 무선 구간에서 데이터가 뭐 얼마가 나오니, 뭐 얼마가 나오니,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넌 스탠드 언론에 대한 상황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어 클라우드, 엣지 클라우드, 이제 아까 이제 쭉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이제 포인트가 이게 또 어디 갔냐? 12주 차에 5G 코어망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13주 차에 5G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에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14주 차에 뭐가 나오냐면은 제가 5G MEC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모바일 엣지 컴퓨팅. 혹은 이 MEC가 멀티 액세스 엣지 클라우드도 있고요. 그냥 요즘은 오히려 모바일 쪽에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바일 엣지 클라우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EC에 대한 약자가. 이걸 무시 못하는 거야. 이것이 바뀐 게 대한 것을 무시 못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코어는 이제 상당히 작아졌어요. 심플리파이 됐고요. 라디오 액세스가 상당히 커졌어요. 그냥 지노드비 이렇게 하나만 썼지만 이 지노드비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에 붙은 것이 CU 통해서 DU 통해서 이게 RU 이렇게 오니까는 여기 피지컬의 계층에 대한 것이 정말 많이 중요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제 우리 기능 블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지.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5G 코어망에 있고 그 다음에 지노드비가 있고 그 다음에 단말 딱 있으면 컨트롤 블락하고 유저 플레인으로 나눠서 뭐 예를 들면 유저 플레인이다 하면은 뭐 그냥 뭐 오는 것이 아주 심플하게 프로토콜이 되게 간단하겠지만 컨트롤 플레인이다 하게 되면 아까 상당히 많은 기능들이 얘가 갖고 있어요. 지노드비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쪽에 보면은 액세스 스트레툼이 있고
non-access stratum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access stratum에 관련된 것이 요 구간이고 non-access stratum에 대한 것이 이렇게 액세스 무관하게 되는 동작하는 프로토콜 얘기했어요. 이쪽은 유선 구간이고 이쪽은 유선이고 이쪽은 무선이에요. 그러니까 프로토콜이 예를 들면 여기 IP가 딱 올라가는 동작을 하는데 IP는 여기 딱 올라와요. 그래서 IP가 올라가기 위해서 레이어 2하고 레이어 1에 대한 것도 여기 레이어 2하고 레이어 1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동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이더넷이다, 뭐 딴 것이다. 근데 여기는 복잡해요. 여기는 RF가 일단 밑단에 서로 RF가 있어야 되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피지컬에 관련된 것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맥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되고요. 맥 아까 여기 PLCP인가 뭐 있었고 맨 위에는 RN 뭐였죠? 갑자기 안 나는 생각이 안 나는데 RRC, PDCP 여기 RRC 여기 RRC 뭐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야. 이 프로토콜이 쭉 있어요. 아마 이렇게 돼 있는 프로토콜은 여러분이 2G망에서도 보셨었고 3G망에서도 이제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요만큼 여기 요만큼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요 구간에 대한 거 여기는 뭐 유선이니까 간단하게 해서 프로토콜에 대한 거를 2G, 3G망에서는 그렇게 그립니다. 장치 자체도 보게 되면은 여기 그냥 G노드비 그거 뭐 E노드비 이렇게 해서 그려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림상으로는 간단한데 얘가 이제 크게 바뀐 거죠. 아까 제가 여기 막 바뀐 것처럼 여기에 요런 부분으로 크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액세스에 대한 것이 과거에 뭐 반경해봤자 뭐 2, 30km, 뭐 길어봤자 50km 이렇게 됐던 것이 지금은 100km, 200km까지가 레이디오 액세스 진노드비라고 디파인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뭐 2G, 3G에서는 무선에 대한 거는 될 수 있으면 조금만 좀 하고 뭐 하고 이제 주로 이제 백본 쪽에서 많이 처리하는 것이 돼 있었는데 이제는 점점점 네트워크에 대한 것이 바뀐 거죠. 그리고 또 바뀐 게 또 뭐가 있냐면 포인트가 또 어디 갔나? 이 코어 네트워크 자체도 코어 네트워크에 보면 전송이 있고 교환이 있고 그다음에 제어가 있는데 이 교환이 전부 다 클라우드로 바뀌었다는 거야. 클라우드 서버로 바뀐 거야. 서버로.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예를 들면은 PC 옛날에는 스위치하고 이렇게 웹 서버가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스위치는 다 빠지고 웹 서버만 남은 거야. 웹 서버만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 교환기라고 하는 기능이 교환기가 없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교환기가.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좀 참 그 무게중심이 옛날에는 우리가 뭐 이동통신망을 한다고 하면 교환기를 공부했걸랑요. 그러니까 교환 기술이 어떻게 되느냐, 뭐, 그래서 밑에 T1 쓰고, 뭐, E1 쓰고 나서 거기에 대한 전송을 어떻게 쓰느냐, 전송 기술은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해서 그냥 끝났었는데, 지금은 이게 이제 클라우드 상황으로 다 바뀐 거예요. 클라우드하고 전송만 남은 거예요. 클라우드도 보면은 센터 클라우드, 엣지 클라우드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엣지 클라우드 쪽의 상황 자체가 이 센터랑 같이 중간에 그냥 간단한 스위칭을 통해서만 연결이 되는 그런 시나리오? 그렇게 바뀐 거야. 이게 네트워크의 어떻게 보면 큰 변화입니다, 진짜. 저희 그 통신하는 사람들이 큰 변화를 한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생각하면 뭐 이게 말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텔코 중심
그다음에 교환 쪽에 대한 분야가 있었고 하나. 그다음에 텔코에서도 이제 보면은 이제 전송에 대한 것이 있었고 약간 교환하고 전송에서는 교환 쪽은 약간 똑똑하고 전송은 그냥 무식하게 심플하게 가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약간 그런 컨셉이었었고 이걸 기반으로 모바일 네트워크가 만들어졌고요. 이동통신망이. 그 다음에 이제 뭐 서버 시장이 있었죠. 서버 시장이. 서버는 뭐 웹서버 구축하는 그냥 뭐 어떻게 보면은 이걸 IT 사업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그런 것이었고 기껏 해봤자 이 모바일 네트워크에다가 접속해서 자기네 서버 접속해 주는 거? 그게 전부 다였어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인터넷 관련해서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러니까 또 한 가지가 이제 컨텐츠 서비스 프로바이더 컨텐츠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해서 뭐 CDN 하거나 혹은 뭐 OTT 사업자들 하는 거? 뭐 이렇게 조금 분야가 좀 나눠져서 발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 서버에 대한 것이 많이 바뀌었죠. 웹서버가 옛날에 그냥 단순 텍스트였는데 근데 복잡해지면서 이것도 이제 컨텐츠로 같이 바뀌면서 뭐 포털 사이트 뭐 이런 형태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제 약간의 이 컨텐츠 서비스 프로바이더 하는 친구하고 클라우드 상황으로 이렇게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상황 자체가 보면은 컨텐츠를 만드는 거하고 클라우드 환경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마존 웹 서버, 구글 구글 플랫폼. 근데 구글 플랫폼 같은 경우 유튜브 같은 경우는 콘텐츠, 넷플릭스는 별도 회사의 OTT. 뭐 이렇게 좀 많이 좀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포인트가 그만 잃어버렸는데 그냥 이게 OTT 사업자, 그다음에 뭐 넷플릭스, 유튜브 에 대한 것이 여기 이제 아마존 웹서버라든가 MS의 애주어 그 다음에 IBM의 스마트 플랫폼 IBM 스마트 플랫폼 그 다음에 구글 플랫폼 뭐 이런 쪽으로 약간 시장이 좀 재편 나눠지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로컬 이제 ISP 사업자들이 각 나라마다 있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환경 자체가 약간 이렇게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는 것 같고 이 통신하는 사람들은 이제 텔코 사업자들은 별도로 갖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이 텔코 사업자 중은 단순하게 그냥 뭐 전화만 해주는 서비스, 이동전화, 인터넷 이동하는 거, 그 다음에 영상전화 뭐 이것만 해주는 걸 이동으로 하면서 하는 거 여기만 하게 되면 이게 참 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인 여기서 기존의 유선 쪽에 있었던 ISP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도 본인들이 가지고 오거나 혹은 외부에 있는 클라우드를 자기네 네트워크로 갖고 오는 그런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이제 모바일 네트워크 혹은 뭐 ISP라고 하는 네트워크가 이 클라우드가 이게 별도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얘가 이제 이쪽으로는 침투를 하는 거죠. 클라우드가 이쪽으로 들어와 있는 거야. 이렇게 여태까지 네트워크가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야, 너희는 우리 쪽에 그냥 이렇게 인터페이스에서 붙어야지. 거의 그런 식이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클라우드를 이 안쪽으로 자기네 네트워크 안쪽으로에 대한 걸로 들어오는 거고 이게 재밌는 기사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트로이 목마 저 클라우드에 대한 것을 우리 자기네 내부망으로 갖고 들어왔다. 이게 상당히 이제 큰 상황, 큰 거예요. 큰 거, 이것은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것이 있습니다. 이제 5G망에서 MEC 도입하는 거. 사물 IoT 트래픽이 저쪽 안쪽에까지 갖고 오게 되면은 이제 크니까 이제 엣지 쪽에서 이 안쪽으로 못 올라오게 하는 서버가 있는 거예요, 이쪽에.
그래서 서버가 엣지 쪽에 이렇게 있는 것이고, 엣지 쪽에서 여기 해당하는 거를 분산시켜서 하는 것이고, 지금 만약에 한다면 이 세 개의 클라우드 중에서 이 세 개의 MEC 하는 클라우드, 그러니까 옆으로 그리면 예를 들면 엣지가 하나, 엣지 둘, 엣지 쓰리 이렇게 있으면 저쪽 센터 쪽에 클라우드 쪽에 관련된 거 서머리만 보내주는 거죠. 서머리만 보내주고 혹은 센터에서 뭐 제어할 수 있는 거는 이쪽에서 제어에 대한 것만 동시에 보내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로컬에서 발생하는 모든 트래픽들에 대한 것을 굳이 위에까지 올라올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모바일 엣지 컴퓨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5G망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나중에 공부할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 포인트가 또 어디 갔나? 여기 있구나. 3GPP라고 하는 표준 스탠다드에서는 5G에 대한 기술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엣지라고 유럽 스탠다드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이 MEC에 대한 그러니까 클라우드에 대한 것을 디파인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표준화 기구가 약간 좀 다른데 뭐 유럽에 같이 있는 데고 사실 양쪽에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기업들이 되게 많긴 하겠지만 실제 기능에 대한 것을 구현하는 측면에서는 MEC를 구현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표준에 대한 걸 양쪽에 대한 것을 보면서 현재 그 필드는 어떻게 깔리는지를 여러분이 좀 보셔야 될 거예요. 자, 이거 지난 시간에 봤은 그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통사하고 퍼블릭 클라우드가 같이 물리는 게 어디까지 좋겠느냐 해서 보게 되면 첫 번째에 대한 거는 과거에는 이렇게 별도에 있었죠. 이게 이제 저기예요. 그 외부 퍼블릭 클라우드이고 이거는 네트워크 펑션 버추얼라이제이션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통신사만 거고요. 이거는 외부 구글 클라우드사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 이 안쪽으로 이제 코어 쪽 이게 어딘가 엣지인가요? 엣지 쪽에 이제 들어와서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이렇게 돼 있으면서 이제 트래픽 자체가 어떻게 오는지에 대한 걸 보고 있는 거예요. 트래픽은 여기서 이제 직접 해서 이렇게 가네요. 직접 가네요. 여긴 직접. 여기도 직접 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해서 완전히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쪽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5G 코어도 일로 들어와 있는 그런 형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통사에 대한 엣지가 아니라 이게 기업에 있는 기업에 이제 우리가 B2B 서비스하는 그런 방법인데 기업에서 들어가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고요. 이거는 아예 이통사망을 그냥 그 밑에 링크로만 쓰는 그런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로컬 5G 프리퀀시 서고요. 로컬 5G에 대한 기능 블락을 전부 다 외부 그 클라우드사가 다 제공하자는 그런 시나리오였었어요. 그다음에 이 그림은 또 버라이어존이 뭐 세계 최초라고 하는데 버라이어존이 그 아마존 웹서버의 웨이브랭스라고 하는 클라우드 기술을 써가지고 그런 쓴 기술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인터넷 통하고 외부 통하게 하면 딜레이가 수백 미리세키가 되는데 여기 있는 그 아마존 웹서버에 대한 것을 이렇게 엣지 쪽에다 보스턴하고 이 동부 보스턴이고요. 그 다음에 서부 샌프란시스코에다 이렇게 갖다 놔줘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각각의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기업용 이게 보면 5 빨간색은 버라이즌 5G 코어 그 다음에 기업
응용에 대한 거는 그 초록색으로, 그 다음에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저기 뭐야, 그 외부 클라우드 거 트래픽으로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고 있는 건 뭐냐면 그냥 그 서비스에 대한 이렇게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 이것을 좀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이에 대한 건 지난 그 자료를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KT도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슬라이싱하고에 대한 것인데 여기 보게 되면은 그 여기는 이제 아래쪽이 액세스 쪽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기업망에 대한 거, 그다음에 퍼블릭 네트워크에 대한 거에 대한 것을 그려놨고요. 그다음에 코어 쪽에 코어 쪽 클라우드 쪽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게 전부 다 네트워크 펑션 버추얼라이제이션으로 해가지고 보면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한 거, 네트워크 매니지먼트에 대한 걸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여기 설명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앱 요렇게 이제 그 클라우드가 들어와 있다는 거, 그 앱하고 MEC 애플리케이션하고 그 외부의 클라우드가 이렇게 그 교환망 안쪽에 들어와 있다는 거, 그거를 설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오늘은요. 그래서 요거 관련된 것은 이제 자세하게 저희가 봤었기 때문에 간단히 제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가장 그 하이라이트가 묶어놓은 곳이 이 네트워크였었죠. KT 네트워크 구조 해가지고 이게 실은 전체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중앙 클라우드, 중앙에 중앙 클라우드가 이렇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엣지 클라우드가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엣지 클라우드에서 보게 되면 여기서 보면 여기는 파란 여기 보시게 5G 네트워크는 3GPP, MEC는 엣지에 대한 걸로 해서 애플리케이션으로 나눠서 그려놨어요. 그래서 5G에 대한 넌 스탠드얼론 기능 블록하고 스탠드얼론 기능 블록에 대한 거, 레이디오 액세스 네트워크에 대한 걸로 해가지고 파란색에 대한 것은 5G에 대한 것이고 주황색에 대한 것은 MEC에 대한 엣지 컴퓨팅, 엣지 클라우드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엣지 컴퓨팅, 엣지 클라우드를 제가 막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좀 구분은 돼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엣지 클라우드, 센터 클라우드, 이건 클라우드고요. 엣지 컴퓨팅에 대한 거는 약간의 계산과 이게 컴퓨팅이니까 휴대폰이 가장 대표적인 엣지 컴퓨팅입니다. 뭔가 기능에 대한 걸 하는 거예요. 클라우드는 뭐 스토리지하고 뭐 컴퓨터 네트워크 뭐 몇 가지 하지만 얘는 기본적으로 기능을 제공해주는 서버에 대한 기능을 좀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엣지 컴퓨팅이라고 하게 되면 뭔가 거기 프로세싱에 대한 것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맞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올레드 TV에 대해서 CDN 트래픽, 그러니까 인핸스드 모바일 브로드밴드 트래픽에 대한 서비스를 위한 것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장 자동화 쪽에 관련된 것이 또 하나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인빌딩이 이렇게 있어요. 인빌딩에 빌딩에 여기 보면 먹스 방식으로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게 유선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여기 유선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이게 5G RU가 중계해서 들어오는 방법이에요. 제가 아까 픽스드 와이어리스 액세스에 대한 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는 위치가 바뀌지 않고 여기는 와이어리스로 제공되는 것이고요. 여기는 와이드 유선으로 제공되는데 그것이 지금 보게 되면은 먹스 장치로 들어와 있고요. 이건 뭐 일반 그 광먹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RU가 되는 거죠. RU. 먹스 된 다음에 여기 DU가 있고요. DU. 그 다음에 CU가 여기 있습니다. CU가. 그러면 CU, DU가 이렇게 다 물려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미들홀이 없는 것이고요. 전부 다 프론트홀만 길게 있는 그런 형상으로 그림을 그렸네요. 네트워크를 딱 보게 되면 아주 심플하죠. 지금 보시다시피 그냥 뭐
중간에 코어 네트워크하고 엣지, 코어가 엣지, 클라우드, 센터 클라우드하고 그다음 엣지 클라우드로 그냥 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프론트홀로만 되어 있는 네트워크가 딱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5G망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가장 크게 우리가 20기가 UPS를 제공해 줘야 된다. 20기가 UPS. 무선 쪽에서는 20기가 UPS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유저 익스피리언스 데이터 레이트는 100Mbps예요. 그러면은 내가 쓰는 서비스가 여기는 20GBps 쓰니까 관계없고, 여기도 2.5기가니까 지금 25기가니까 충분하게 들어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서비스를 어딘가에서 받는데, 내가 여기 있는 서비스 유선 쪽에서 받는다고 여기 엣지 클라우드에서 받아오면 관계없는데, 그게 만약에 어디 외부에서 받아와야 된다. 그러면은 그 대전에 있는 쪽에 있는 엣지 클라우드다. 그럼 요 안에 네트워크가 되게 빨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풀메시의 MPLS. 이게 MPLS라고 하는 것이 ATM 하드웨어 기술을 써가지고 스피드가 되게 빠른 기술이에요. IP 전송하기 하는 IP 밑에 그 전송 스위칭 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되게 빠르게 이제 코어도 심플하게 다 만들어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네트워크에 이제 5G의 코어, 5G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 그 다음에 엣지, 그 다음에 클라우드가 다 섞여 있는 우리나라의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5G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은 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앞에 있었던 내용의 어떤 서머리예요. 그 다음에 15주 차에 대한 내용, 다음 주에 대한 내용은 그냥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이렇게 나가고 가장 중심은 2020년 중심으로 해서 2000년 중심으로 해서 2010년, 2020년, 그다음에 1990년대, 1980년대 거의 이렇게 런칭이 돼 있어요. 10년 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됐고요. 여기는 그냥 음성 전화 해봤다. 그 자체가 중요한 거고요. 여기는 거기에 SMS하고 중간에 여기 IP 커넥티비티, IP 커넥션 해는 거가 큰 문제였고, 여기는 이제 영상 서비스. 여기는 새로운 신규 서비스가 없어요. 그냥 브로드밴드 대한 거. 사실 5G는 저는 개인적으로 다 되는 거. 모든 것 통합. 진짜 백본으로 의미가 있다. 5G만. 무선 기술은 여기 FDMA, 여기 TDMA, CDMA, 와이드밴드 CDMA, 그 다음에 여기 LTE, OFDM. 데이터 스피드, 여기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이때는 8km 내지 13kbps. 그 다음에 여기 2.5세대가 있는데, 2.5세대 설명을 좀 뺄게요. 여기는 최대 2Mbps. 그 다음에 여기 LTE는 최대 1GBps.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0GBps. 이게 무선에 대한 기술입니다. 무선에 대한 기술을 갖고 나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용어 자체는 여기를 IMT 2000, 여기는 어드밴스드 IMT, 그 다음에 여기는 IMT 2020 이라는 용어로 해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5G망에서 쭉 발전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전까지는 쓰는 용어가 휴먼 타입 커뮤니케이션을 타겟으로 했다면 여기서는 머신 타입 커뮤니케이션이 들어온다. 그것도 매시브한 머신 타입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휴먼 타입 커뮤니케이션, 머신 타입 커뮤니케이션 이런 제가 쓴 용어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정규 표준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얼추 다 내용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인생 자체는, 그냥 설계하고 똑같아요. 공학적인 설계하고. 이건 제 생각입니다. 프로블럼 솔빙이에요. 프로블럼 솔빙. 프로블럼 솔빙이고, 기초에, 기본에 충실해서 문제에 대한 걸 풀 때 복잡한 문제도 조금씩 해서 쪼개서 풀면은 풀린다. 인생에서 어, 열심히 살고 하면 좋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여러분들 인생에서 좋은 일이 있길래가 바라겠습니다. 이 화면들 전부 다 어디 갔어? 화면들 보여줘야지 말이야. 자, 제가 앞에서 공지한 바와 같이 다음 주는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시간은 우리 정규 시간하고 동일하게 그냥 볼 생각이고요. 어, 그, 아직 취업이 안 된 친구들이 좀 있긴 할 텐데,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하고 인연이 되는 기업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곳이 있기 때문에 좀 기다리면은 잘 될 겁니다. 그것이 지금 확 나한테 결정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이 조금 어, 조마조마한 것뿐이지 좀 있으면 될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면서 지내길 제가 바랍니다. 아, 자, 혹시 뭐 수업 끝나면서 얘기할 거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거의들 얘기들을 잘 안 해가지고 뭐 나 혼자 거의 얘기를 했는데 혹시 뭐 제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오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못했던 거 사회 나가서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사회 나가서 열심히 하시면 또 됩니다. 그 다음에 언제 어떻게 나한테 좋은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니까는 최선을 다하길 바라겠고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기회는 나한테 오지는 않는 것 같다, 잘. 좋은 자리라든가 좋은 기회는, 어, 나한테 잘 안 오는 것 같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잘 안 갔던 길, 다른 사람이 안 가려고 했던 길은 나한테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아. 그래도 뭐 그걸 하다 보면은 또 새로운 길이 열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한 학기 동안 그냥 만나본 적이 없어서 그냥 화면으로만 봐서 참 미안은 한데, 그래도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신규 기술을 새로운 방법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외로 많은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줄 수가 있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해피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또 방식으로 또 새롭게 적응을 해서 살아야 되는 시대가 됐으니까 뭐 옛날로 다시 돌아가겠지 이런 거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현재 새로운 바뀐 거에 맞춰가지고 또 새롭게 잘 하시면 됩니다. 자, 뭐 다음 주에는 뭐 좋으나 싫으나 최종적으로 볼 테니까 다음 주에 봅시다. 수고했어요. 안녕.